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9일 금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서울 청량리역과 부산 부전역을 잇는 준고속열차 KTX 이음이 다음 달 20일에 개통합니다. 다만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KTX 이음 중간정차역 발표는 다음 달로 미뤄지게 됐는데요. 울산은 태화강역과 남창역, 북울산역 모두 정차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 서울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 구간까지 운행 중인 KTX 이음. 다음 달 20일부터는 안동 이남 부산 부전역까지 완전 개통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19일 안동역에서 열릴 개통식을 준비 중인 가운데 안동역과 부산 부전역 사이 중간역 정차를 두고 막바지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X 이음 정차를 희망하는 역이 울산에서만 3곳, 부산은 무려 6곳에 달하는 등 유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당초 이달 말 예정됐던 정차역 발표도 다음 달로 미뤄졌습니다. 종합적인 열차 운행을 좀 봐야 되는 상황인지라 검토 시간이 좀 더 필요한 시점입니다. 12월 20날부터 운행 개시를 하니까 그 이전에 그 열차 운행 계획이랄지 그런 것들은 공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울산은 유치 경쟁에 뛰어든 태화강역과 남창역, 북울산역 3곳에 모두 정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에는 상하행 하루 6번 서게 되는데 중심이 되는 태화강역은 모두 정차합니다. 다만 남창역과 북울산역은 교차해서 정차하는 방안과 울산의 3개 역에 모두 정차하는 열차는 부산의 중간역에 서지 않거나 남창역과 북울산역에 서지 않고 통과하는 열차는 부산의 중간역에 서게 하는 등 여러 운행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정차역 유치 경쟁이 현역 정치인들 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만큼 변경될 가능성도 적지 않습니다. KTX 이음이 완전 개통되는 다음 달 20일에는 ITX 마음도 운행됩니다. 기존 무궁화호를 대체하는 열차인 만큼 상하행 하루 4번, 태화강역과 북울산역에 정차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국회의원은 어제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태화강역 인근 유휴부지 활용과 울산항선 폐선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면담에서 2028 울산국제정원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철도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태화강역 주변 유휴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와 함께 트램 운행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현재 운행이 중단된 태화강역에서 울산항역까지의 철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철도공사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성해 이사장은 주무부처인 국토부와 울산시와 함께 협의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030년을 목표로 한 2030년 울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어제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도시 여건 변화에 맞춰 도시 공간을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재수립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상권 도시지역은 약 600만 제곱미터가 확장되고 태화강 국가정원 배후에 관광 숙박시설도 허용됩니다. 또 비도시 지역 공장 활성화를 위한 농림지역 16만 제곱미터가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되고 국가산단 내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항만시설 보호지구 38만 제곱미터도 해제됩니다. 울산시 강북 강남교육지원청이 2025학년도 초등학교 통합구역을 확정했습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신규 아파트 입주와 복산 1, 2동 통합에 따른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고 내년에 신설되는 울산 효문초와 약수초의 통합구역을 조정했습니다. 강남교육지원청은 신정 2동과 청량읍, 범서읍의 행정구역 변경을 반영하고 지난 15일 재행정 예고한대로 신정 1동 1원 신규 아파트 입주 예정 지역을 신정초 통합구역으로 재조정했습니다. 경찰 간부 출신 로펌 직원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관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울산경찰청 소속 A경감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2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경감은 앞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울산경찰청 간부 출신의 로펌 직원 B씨로부터
B씨가 수임한 사건의 수사 정보를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지검은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혐의와 범죄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울주군 불고기팜 농어촌 테마공원 내에 위치한 울주 한우 직판장이 내년을 끝으로 운영을 중단합니다. 울주 한우 직판장은 울산축협이 지난 2017년부터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연장을 거쳐 오는 2027년 12월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6월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울산축협이 지난 2020년부터 직판장을 특정 개인에게 빌려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울주군은 위탁 계약을 조기 종료하고 직판장을 내년 12월 19일까지 운영한 뒤 건물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내 최초의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인 울산 태화호가 그동안 정박지가 없어 울산 신항에 더부살이를 해왔는데요. 이제 전용 계류장이 다음 달이면 착공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장생포항에 조성된다고 하는데 내년 말 계류장이 완공되면 울산의 해양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선박으로 지난 2022년 11월 건조돼 운영에 들어간 울산 태화호. 산업부와 울산시가 448억 원을 투입해 선체 길이 89.1m, 폭 12.8m, 2,700톤급의 정원 300명, 총 4층 규모로 HD 현대 미포에서 건조했습니다. 저탄소 고효율 기술이 적용된 최첨단 스마트 선박으로 각종 조선 기자재의 실증과 연구개발,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해양 관광이 가능한 다목적용 선박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승선을 비롯해 공무원 가족 한마당 행사,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실증 사업이 이뤄져 왔습니다. 그러나 울산시에 인도된 이후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해 울산신항 민간부대를 임시 계류장으로 사용해 오면서 그 활용 방안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울산 태화호의 전용 계류장이 고래문화특구 장생포항 일원에 들어섭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 태화호 전용 계류시설 시공사 입찰에 이어 연내 시공사 선정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계류장을 지으면은 그런 용도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게 가장 부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종합적으로 잘 고려를 해서 이번 전용 계류장은 전체 사업비 109억 원을 투입해 고래박물관 바로 옆에 길이 110m, 폭 19m 규모로 조성됩니다. 시공사 선정 이후 실제 공사 착공은 내년 2월쯤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연말이면 계류장이 완공될 전망입니다. 전용 계류장이 완공되면 울산 신항에서의 더부살이 청사는 물론 조선 관련 기자재 실증 작업과 함께 장생포 고래문화특구의 고래바다 여행선, 해군 태역함 울산함, 호경선 진양호 등과 어울린 새로운 해양관광 컨텐츠로서의 울산 태화호의 활용도도 한층 높아지게 됩니다. 전용 계류장 조성이 완료되는 내년 말이면 울산 연안 해양관광도 가능해지면서 울산 태화호가 울산 관광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현대자동차 연구원 3명이 질식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관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관리자와 책임자를 명확히 한 뒤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경찰은 차량 주행시험을 한 실험실 환기시설의 정상 작동 여부와 주행시험 차량 문제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 횡령 사고 사상 최대 규모인 3천억 원대의 횡령 사고를 낸 경남은행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3천억 원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경남은행에 대해 6개월 동안 PF 대출을 취급할 수 없는 중징계를 의결하고 횡령 사고와 연관된 임직원에게 정직부터 견책까지의 징계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경남은행은 직원 이모 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22년까지 허위 대출 취급과 서류 위조 등을 통해 약 3천억 원 규모를 빼돌리다 적발됐고 지난 8월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고려아연 온산재련소가 범죄 피해자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2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어제 울산경찰청에서 열린 기금 전달식에는 이준용 고려아연 온산재련소장 등이 참석해 범죄 피해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기금을 전달했습니다. 한편 울산경찰청은 지난 2016년부터 고려아연을 비롯한 대기업의 지정기부를 통해 범죄 피해자 365명에게 3억 8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남구청이 내년부터 국가보훈 대상자의 명절 위로금을 상품권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고 대상자도 확대합니다.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의원은 어제 열린 복지지원과 예산심사 질의에서 그동안에는 보훈 대상자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야 상품권으로 명절 위로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과 방식이 변경돼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남구청의 내년도 국가보훈 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800만 원 증액된 5,600만 원으로 늘어났으며 지급 대상자도 300명에서 남구에 등록된 2,800명 국가보훈 대상자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상청이 어제부터 최대 나흘까지 예보하던 단기예보 기간을 최대 닷새까지로 연장합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중기예보를 통해 오전, 오후 단위로 제공하던 닷새째 예보가 단기예보로 편입되면서 3시간 단위로 상쇄화됩니다. 이번에 개편된 단기예보 기간 연장과 강수량, 신적설, 풍속 등은 누구나 기상청 날씨누리와 날씨알림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업 시간 전후에도 학교에서 학생 돌봄을 지원하는 늘봄학교가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운영되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 운영됩니다. 울산시 교육청도 늘봄학교 업무 담당 교육 공무직의 첫 정식 채용에 나섰는데 채용 기준이 시도 교육청별로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전면 운영된 늘봄학교가 내년엔 2학년까지 확대 운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 울산시 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에선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공무직에 정식 채용에 나섰습니다. 울산에선 111명 모집에 1,361명이 지원하면서 이번 교육공무직 모집 직종 가운데 가장 많은 지원자 수를 기록했는데 지난 26일 1차 서류평가 합격자 발표 이후 논란이 일었습니다. 교사 경력을 전혀 인정해주지 않아 100점 만점 중 50점에 달하는 경력 점수에서 늘봄학교 업무를 담당했던 교사들까지 불이익을 당했던 겁니다. 며칠 전에 발표 났을 때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많이 속상해서 억울하고 또 속상하고 억울하고 해서 이게 경력 인정을 전혀 못 받는다는 게. 하지만 인근 대구시 교육청과 경북도 교육청의 경력 인정 범위는 울산시 교육청과는 다릅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늘봄 업무 담당 교원과 공무직 경력을 포함해 교원과 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원 자격증에 대한 가산점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 역시 교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교육공무직 경력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교원 자격증 가산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의 경우 늘봄 교무 행정실무사와 교육업무실무사 등 교육공무직 경력만 인정할 뿐 교사 경력이나 교원 자격증은 전혀 인정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울산시 교육청은 교사 경력 점수를 인정해주면 진입 장벽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외부 민원이 반대로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 경력이 없는 사람은 진입할 수 없게 만들었냐 이런 민원도 있기 때문에 교사 경력까지 인정해서 넣기에는. 하지만 울산시 교육청이 올해 초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한 늘봄 업무 담당 교육공무직이 내년에도 계속해서 근무를 이어갈 수 있도록 오히려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처럼 시도교육청마다 늘봄 업무 담당 교육공무직의 채용 기준이 천차만별로 다르지만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로 정해진 교육감의 인사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똑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을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다 채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의 여건이라든지 지역의 교육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교육감이 결정해야 될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늘봄학교가 교육부가 새롭게 추진 중인 사업인데도 시도교육청별로 담당 교육공무직 채용 기준이 크게 달라지면서 시도별로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장 오는 2026년이면 초등학교 전학년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전면 시행되는 만큼 담당 인력 채용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게 시급해 보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겨울철 산불 예방을 위한 산 연접 지역 인화물질 제거 캠페인이 어제 울산대공원 동문주차장 주변에서 실시됐습니다. 캠페인에는 김두겸 울산시장을 비롯해 5개 구군과 기업체, 민간단체 관계자와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여해 낙엽과 영농 부산물 등 인화물질 제거 활동을 펼쳤습니다. 한편 울산에서 발생한 산불 피해는 지난 2022년 30건에 피해 면적 20헥타르였던 것이 지난해에는 10건에 2헥타르 정도로 크게 감소했으며 올해는 현재 2건이 발생해 최근 10년 내 가장 적은 산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초등학생과 유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늘 곁에 돌봄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시설 모집에 들어갑니다. 늘 곁에 돌봄 사업은 마을 도서관과 아파트 공동체 공간 등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거지 인근 공공시설에 돌봄 인력을 파견해 아이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돌봄 지원 사업을 말합니다. 울산시는 기존 돌봄 시설이 부족하거나 지역 주민들의 돌봄 수요가 높은 10개 지역을 선정해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공유시설은 울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이나 전자우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 종갓집 도서관이 개관 한 달 만에 7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구청은 울산 종갓집 도서관 시범 운영을 시작한 지난 10월 22일부터 지난 24일까지 한 달여간 모두 7만 3,284명이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자 수는 2,440여 명으로 특히 아이들을 위한 블록놀이방 창의 공간은 한 달간 429명이 방문했습니다. 또 다양한 LP를 감상할 수 있는 음악 감상실도 404명이 이용하는 등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24개의 독서 생활 문화 강좌 수강 신청률도 98.9%에 달했습니다. 울산 남부경찰서가 지난 27일 경찰청 삼수리홀에서 열린 제1회 범죄예방 경진대회에서 최우수 관서로 선정됐습니다. 남부경찰서는 민경관이 합동으로 추진한 깨끗하고 안전한 삼산동 만들기 사업을 통해 불법 전단지를 줄이고 5대 범죄와 112 신고 대폭 감소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남부서는 최우수 관소로 선정됨에 받은 포상금 50만 원을 연말연시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입니다. 올 한 해 남구청이 추진한 정책 가운데 지역 발전과 구민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대표 정책을 주민이 직접 뽑을 수 있게 됐습니다. 남구청은 내부 평가를 거친 18개 정책 중 구민 설문조사를 통해 10개 정책으로 추리고 다음 달 행정 전문가와 대학 교수 등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개 사업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고 온라인은 오는 6일까지 남구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